그럴 수 있지. 그 책으로 보시면 또 51쪽이고 아마 오늘 명제가 좀 끝날 것 같긴 한데 해보죠. 뭐 2020에 나왔던 뭐 그런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177번을 봐보시면 별거 있는 게 아니고 P이면 not Q이다. 얘가 참이고 not R이면 Q이다. 얘도 참이고 not S면 not R이다. 이게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불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호민아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랑 세트로 같이 다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의 대우 명제. 그렇죠? 얘의 대우 명제 어떻게 써야 돼? Q면 not P다 이렇게. 얘의 대우 명제인 not Q면 R이다 이렇게. 얘의 대우 명제인 R이면 S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꼬리 잡기도 다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참인 명제가 두 개 줬을 때는 꼬리 잡기에서 다 참이 되는 명제를 잡아낼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참이 되는 명제를 두 개 줬을 때는 꼬리 잡기를 통해서 참이 되는 명제를 싹 다 찾아놓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참이 되는 명제를 세 개 줬을 때는 이 꼬리 잡기 하기에 너무 많아 사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못 찾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기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1번을 봤을 때 나피면 S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통해서 나피에서 출발해서 S로 끝날 수 있으면 맞는 거고 R이 안 되면 틀린 거고 괜찮겠습니까? 이 나피에서 출발하는 자체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렇죠? 2번은 나피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3번은 P면 S다. P에서 출발해서 S로 끝날 수 있으면 맞는 거야. 지금 P에서 출발해서 나트에서 끝나고 나트에서 출발해서 R로 끝나고 R에서 출발해서 S로 끝났으니까 이게 결국 다 이어질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얘는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겠어? 그 178번도 봐보시면 이번에는 똑같거든. not P면 R, R이면 not Q, not R이면 Q. 요 세 가지가 참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문제거든. 근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는 지금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 자체가 집합인데 이거를 또 명제처럼 not R이면 P다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보기가 만약에 명제면 당연히 난 얘 대응명제 쓰고 대응명제 쓰고 대응명제 쓰고 꼬리 잡기 해서 이제 정답을 찾겠지만 지금 보기 자체가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도 당연히 집합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참이면은 P의 여집합이 R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참이면 R이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참이면 R의 여집합이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괜찮겠어? 그럼 이걸 만족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바로 그려주고 싶지만 이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네. 소연이도 좀 해주시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번을 해주는 게 나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180번 해보겠어? 180번? 소영이도 마찬가지 180번 그렇죠? 180 해보셨죠? 180번은 아마 정답이 2번인 것 같아요. 2번 그쵸? 네, 일단 옆으로 오셔갖고 제가 182번을 하고 여러분 184번이 아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풀 거고 182번은 이게 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은근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마치 국어 문제처럼 풀려고 하면 사실 너무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그쵸? 그러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이것도 마치 명제처럼 음악을 좋아한다를 P로 미술을 좋아한다를 Q로 이렇게. 그럼 가는 P면 Q이다라는 거 그런 얘기지. 괜찮지? 그럼 나라는 문장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이니까 음악을 좋아하면 내가 P로 적었으니까 얘는 나 P겠지. 그리고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R로 잡으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나다 이렇게.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는 나 P는 나 R이다 이렇게.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참일 때 보기 1, 2, 3, 4, 5번 중에 참이 되는 문장은 무엇일까요를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얘가 참이면 얘의 배우명제인 나트면 나피다. 이것도 참일 거고 아니면 이것도 참일 거고 이건 꼬리 잡기 해야 돼요. 그쵸? 네. 꼬리 잡기. 그쵸? Q에서 끝나고 Q에서 출발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뭐가 꼬리 잡기가 되지? 아 여기 있네. 그치? 얘하고 얘가 연결되네. 그쵸? 그치?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not Q면 not R이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의 배우명제 R이면 Q이다. 이것도 참일 거고 이 6가지가 싹 다 참입니다. 괜찮지? 그래놓고 이제 한번 1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P는 체육을 좋아한다. Q이다. R이다. 이렇게 가네. 그쵸? 괜찮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P면 R이다. 이걸 통해서 P면 R이다가 지금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거 틀린 표현. 2번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Q면 R이다가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틀린 표현. 괜찮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퓨겠죠 이렇게. 그럼 나피면 나퓨다는 없으니까. 그렇죠? 틀린 표현. 4번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Q. R이면 Q다. 있네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정답을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그냥 명제처럼 풀어나가시면 헷갈리고 잘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184번을 한 번만 더 해보시고 이제 우리는 증명 그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네, 184번입니다. 해보죠. 지금 184번 문제인데 184번 지금 이 세 개가 참일 때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문제인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당연히 얘네들 다 집합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진리 집합이 얘의 진리 집합에 쏙 들어가야 돼. 그렇죠? 얘의 진리 집합이 얘의 진리 집합에 쏙 들어가야 돼. 얘의 진리 집합이 얘의 진리 집합에 쏙 들어가야 돼. 이걸 만족하게끔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해보죠. 요거는 Q 안에 P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P의 여집합이 또 Q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Q가 전체 집합이 돼야겠다. 그래야지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R의 여집합이 P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 또 이제 R의 여집합이 이렇게 딱 조그맣게 있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 P의 여집합은 Q 안에 들어간다. 참. 그쵸? 보이죠? P의 여집합은 여기고 그쵸? 그건 당연히 Q 안에 들어가겠죠? 니은 R 빼기 P의 여집합은 Q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도 되고 아니면 이거 빼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공집합인지 물어보는 거야. 소인이 맞아 틀려? R이랑 이거 뭐야? P인데 R이랑 P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네. R이랑 P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P R이랑 P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R이 어딘지 알아? R? R이 그냥 P 여기잖아, 여기. 여기부터 바꾸시니까 여기잖아. 쟤는 되네요. 얘랑 P 겹쳐지는 건 당연히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공집합이랑 틀린 표현이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 날려야 돼. 디귿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을 합치면 Q 안에 들어간다. 사실 Q는 전체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어 뭐든.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디귿은 맞는 표현. 정답은 이제 기억 디귿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 넘겨보시면 절대 부등식 하기 전에 이 증명이 나오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증명이 나오긴 해요. 그 증명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학교에서 배웠죠. 그러면 증명은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우랑 귀납법. 대우를 통한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대우를 통한 증명. 그러니까 문제에서 써줍니다. 어떤 거를 대우를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해 주세요. 다 써줍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대우를 통해 증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겠어? 그 이거 때려서 응. 지금 뭐 이거라고 가정할 때 증명해서 응. 거기시면 밑에 건 아는데 밑에 거 결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밑에 거는. 맞아. 그 대우를 통한 증명은 이런 거야. 내가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얘가 참임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명제 당연히 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의 대우명제를 써놓고 나 Q면 나 P다 이렇게 딱 써놓고 이게 참임을 보여서 결국 얘도 참이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걸 사람들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정말 대우를 써놓고 그거의 대우가 참임을 보여줌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할까? 근데 여러분 그건 알죠? 그 2의 배수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2K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괜찮죠? 홀수라고 하면 이제 2K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이거하고 이건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아무 때나 막 쓰고 상관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얘는 K가 0부터 숫자를 넣을 때는 이걸 쓰는 거야. 그래야 빠짐없이 숫자를 다 셀 수 있거든. 네. 근데 이거는 K 0부터 넣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거든. 그렇지, 마이너스 1은 음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K에 1부터 넣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K에 1부터 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K에 0부터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걸로 바꿔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3의 배수라고 하면 보이나? 당연히 3K 이렇게 하겠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 3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3의 배수에다가 어떤 걸 그냥 더한 거거든.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다. 아니면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다. 3의 배수에다가 3을 더하면 안 돼요. 이건 3의 배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3K 마이너스 1. 3의 배수에다가 1을 빼도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니거든. 3K 빼기 2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막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얘는 K에 0부터 넣을 수 있을 때는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K 0부터 나지 1부터 빠짐없이 다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K 0이 들어가면 이제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K에 1부터 넣을 수 있을 때는 이걸 쓰는 거고. 괜찮겠습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런 거예요. A가 A 제곱 이거 할까 이거? 이거 꼭 아셔야 되는 문장 중 하나인데 A 제곱이 뭐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다. 내가 이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그러면 A 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다. 그럼 이걸 대우를 통해 증명해 달라. 대우. 그럼 당연히 얘의 대우 명제를 먼저 써놓고 얘의 대우 명제 뭐겠어 쓰면? 얘의 대우 명제. 1로 가면서 부정, 1로 가면 부정이거든. A가 그치. 2의 배수가 아니면 그치. A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 나는 이걸 이제 증명할 거야. 왜냐면 이게 참이면 얘도 당연히 참이거든. 그럼 봐봐. A가 2의 배수가 아니라니까 A를 어떻게 잡아내야 돼? 그러면 2의 배수는 2K 이렇게 잡잖아. 그럼 2의 배수가 아니면 2K 플러스 그치 뭐 2K 플러스 1이라던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잡았으면 K에는 0부터 넣느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증명할 때 이거 안 쓰면 깎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2K 플러스 1로 잡아야 돼. 2K 마이너스 1로 잡으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A가 2K 플러스 1이면 지금 A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잖아. 그치? 네. 그럼 지금 요만큼은 4로 묶어내시면 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이잖아 이렇게. 그럼 요만큼은 당연히 2의 배수죠 여러분들. 네. 4의 배수니까 2의 배수지. 거기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얘는 2의 배수 아니지. 네.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가 2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네. 무슨 말인지 알아? 아 그러니까 이게 참이니까 얘도 참이겠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물론 이런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꼭 아셔야 돼 이거. A 제곱이 2의 배수면 A는 당연히 2의 배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A 제곱 이건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이나? 저번 영상 좀 잘리긴 했어요. 어? 살짝 손 한번, 그러니까 아. 글씨 한번 잘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선생님 하고 옛날에 들었어요. 온라인 하실 때는 그것도 하셨잖아요. 다다다. 맞아요. 뭐? 표시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다다다. 근데 이제는 아, 예. 그냥 하시네요. 제가 한 명밖에 안 드려요. 어. 색깔이 안 나는 거 말만. 아. 쏘 보고 싶어. 아. 대충 어디까지 찍히는지 알아요. 그렇죠? 오. 봐봐. A 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 이거를 대우를 통해 증명해달래. 대우. 그럼 호연아 당연히 얘 대우를 먼저 써놓고 얘 대우 어떻게 써야겠어?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A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A 제곱도 3의 배수 아니야. 이거죠? 예, 그럼 천천히 하면 돼요. 그냥 되게 쉬워. A가 3의 배수 아니라니까 A를 어떻게 잡아야겠어 성현은? 3의 배수 아니고 그렇지. 3K 플러스 1 아니면 3K 플러스 2 괜찮지? 이렇게 할 거면 K가 0부터 나야 되는 거죠. 괜찮겠어? 그러면 우린 A제곱이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여줘야 되니까 A가 만약에 3K 플러스 1이면 A제곱은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괜찮아? 요만큼은 지금 3의 배수거든. 왜냐면 3으로 묶었을 때 3K 제곱 플러스 2K 1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당연히 3의 배수잖아요. 네.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지금 3의 배수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A가 3K 플러스 2면 A제곱은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잖아요 이렇게. 괜찮겠어? 4라는 건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지금 3으로 묶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은 사실상 3의 배수야. 거기다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얘도 3의 배수 아니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하는 애도 3의 배수 아니구나 확인. 괜찮겠어?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게 이거 아까 그 기억해? 제곱한 애가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인 거고 제곱한 애가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인 거고 괜찮겠어? 만약에 제곱이 5의 배수다? 그럼 A도 5의 배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고 계셔야 돼. 대우를 통한 증명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하나만 딱 더 해볼까? 심심한데? 네, 심심하진 않아요. 사실 심심하진 않고 그래도 그렇죠?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곱하기 B가 짝수면 적어도 써줘야겠다. A와 B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거 참이거든. 곱한 게 짝수면 당연히 뭐 하나는 짝수여야 해요. 괜찮지? 이걸 이제 난 대우를 통해 증명해달래.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얘 대우 문제 딱 써놓고 그럼 얘 대우 문제 뭐겠어 성민아? B가 모두 홀수면 그치? 그치? A 곱하기 B도 홀수다 이거지. 요거 그냥 증명하는 거거든. 그럼 해볼게.
A하고 B가 모두 홀수기 때문에 A는 홀수니까 2K 빼기 1 이렇게. 괜찮지? 플러스 1로 가지고 상관없어. 네. 그리고 B는 얘도 홀수니까 그렇지. 얘랑은 달라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얘랑 얘랑 똑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K 있어서 하나는 K 다시 이런 식이에요. 그럼 봐봐. 지금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A 곱하기 B는 결국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2K 마이너스 1 2K 다시 빼기 1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국 4K 다시 4K의 K 다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다시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럼 지금 요만큼 2로 묶이죠? 네. 그럼 2의 배수지. 네.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2의 배수 아니잖아. 그거 홀수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가 홀수면 얘도 홀수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쵸? 네. 괜찮겠어? 네. 근데 원래 지금 저렇게 하면은 저 2K 마이너스 1이면 옆에다가 K는 1부터 넣는데 이렇게 써요. 그쵸.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통용 증명이라면 K와 K 다시는 1부터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아니면 뭐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써준다고. 안 그러면 이거 하면 1점 깎일 거예요. 안 쓰면. 이게 이제 대우를 통한 증명.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대우를 써놓고, 그렇죠? 그게 참여를 보여주면서 원래 문장의 참여를 보여주는 게 대우를 통한 증명이고, 귀납법은 귀납법. 성현아, 귀납법이 뭐야? 귀류법인데 귀류법. 귀류법이 뭐야? 기류법이랑 비나법이 비나법이랑 같은 사실 귀류법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귀류법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 귀납법은 그 수학적 기능. 맞아. 그 수원 할 때 아마 나중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비료법. 비료법은 아까 잘 말했던 비료법이 뭐야? 결론.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보이나? 지금 내가 비료법을 통해 증명해달라고 하면 내가 P는 Q이다. 를 내가 이게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P는 Q에서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걸 참임을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결론을 부정해서 P면 나 Q에다가 참임을 막 증명을 해. 얘가 참임을 원래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참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참임을 보여주기 좀 힘들 것 같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얘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이게 참인 걸 막 내가 보여주려 막 증명을 해. 이걸 증명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 왜냐면 나는 이게 참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참인 걸 막 보여주다 보면 당연히 증명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 안 되는 순간이 딱 발생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참이겠구나 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게 홀수다를 증명하고 싶어. 근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게 짝수다로 막 증명을 해. 그럼 풀다 보면 갑자기 뭐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짝수가 아니고 그냥 홀수겠구나 이렇게 접근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게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그걸 그냥 증명하기 힘들 것 같을 때는 어떤 게 유리수라고 막 증명을 해. 우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기다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순간이 딱 발생돼요. 왜냐면 원래는 무리수인 걸 보여줘야 되니까. 난 유리수라고 그냥 막 우기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증명하다가 오류가 발생됐네. 그럼 유리수 아니니까 무리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비류법입니다. 괜찮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너무 유명해갖고 루트 3은 무리수다. 이거 참이거든.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비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달라고 해요. 비류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야. 이 말이 안 되는 이 문장을 우길 거야 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유리수는 이제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애들 유리수라고 해요. 괜찮지?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니까 그럼 루트 3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P하고 Q는 당연히 서로서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서 내가 루트 없애려면 양면을 제곱할 거야. 제곱하시면 3은 P 제곱분의 Q 제곱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럼 결국 Q 제곱이라는 애가 3P 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결국 봐봐.
Q제곱은 3P제곱이니까 3에다가 어떤 값을 곱한 거기 때문에 Q제곱은 뭐의 배수? P 접시. 아니 3의 3의 배수일 거야. 맞지? 네. 맞잖아, 그쵸? Q제곱은 3에다가 어떤 값을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3의 배수일 거야. 그럼 아까 있었어요. 제곱한 애가 3의 배수면 Q는 3의 배수여야 돼요. 아까 해줬잖아, 그치? 네. 제곱한 애가 2의 배수면 원래에도 2의 배수. 제곱한 애가 3의 원래에도 3의 배수. 괜찮겠어? 아, 그러니까 Q제곱이 3의 배수니까 아마도 Q는 3의 배수일 거예요. 근데 내가 Q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3K로 잡을 거야, 3K로. 3의 배수니까. 그래서 Q 자리에 이제 3K를 갖다 때려 넣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9K 제곱은 3P 제곱이잖아요. 맞아? 그럼 호민아 P 제곱은 지금 3K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P 제곱도 결국 3에다가 어떤 값을 곱한 거니까 P 제곱도 뭐의 배수? 3의 그렇지. P 제곱도 3의 배수. 맞아? 선생님? 그럼 P 제곱이 3의 배수는 당연히 P도 3의 배수. 그럼 여기까지 딱 쓰면 이제 모순을 발견해. 모순. 뭐가 모순인 줄 알아? P랑 Q. 그렇지. P랑 Q가 서로 수인 게 모순이야 지금. 왜냐하면 서로 수라는 건 약분이 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서로 수 관계가 아니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네. 모순. 괜찮아? 아, 그럼 이게 틀린 거니까 원래 게 참이겠구나. 로 가는 게 이제 비교법을 통한 증명입니다. 괜찮겠어? 여기 몇 개 하다 보면 사실 막 어떤 애들은 선생님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뒤에 나와 있는 그 해설 보시면서 그 증명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잡고 흐름대로 쓰면은 감점은 조금 당할 수 있어. 그거는 사실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 틀리진 않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빠짐없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그냥 가시면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한번 내가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던 거 한번 해볼게요. 2020년에 나왔고 2019년에 나왔고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올해도 당연히 증명 문제는 나올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괜찮습니까? 뭐 할까? 세 개 중에 185, 186, 187 이거 완전 다 통증명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사실상 그 10점인 거거든 서술형이니까. 그렇지. 오히려 좋아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하는데 증명이 좀 약간 난 사실 증명 나오면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으로 어려운 거 나올 바에는 조금 쓰면 무조건 점수 받아 이거는. 그죠? 뭐 대우라도 뭐라고 딱 써주면 무조건 점수 주고 2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증명 막 이제 막 꼼꼼하게 다 쓰다가 막 20분 날리고 막 이럴까봐 사실 그것만 걱정되지. 그렇죠? 나머지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몇 번 해줄까?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86 해보죠. 186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185 뭐 이런 거 시켜볼게요. 그렇죠? 180 전 6을 하겠습니다.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면 이거는 조금 A 더하기 B가 짝수다. 얘를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거기서 이렇게 귀류법을 증명하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그렇죠? 잘 몰라서 대우를 통해서 하기도 하나 봐. 그렇죠? 해보죠. 귀류법을 통한 증명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결론을 부정한 문장을 써놓고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짝수면 A 더하기 B가 풀수야 라고 해서 난 이제 이걸 우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모순을 찾아내면 돼요. 해보죠. 얘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가 홀수다. 한번 증명해 볼게요. 지금 이건 아셔야 돼요.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왔다는 건 짝짝 아니면 홀홀.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짝짝일 때 먼저 해볼게. 그럼 A제곱이 짝수잖아? 얘가 짝수고 B제곱도 짝수거든. 그럼 아까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A제곱이 짝수면 호윤아 A도 짝수예요.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예요.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얘는 짝수. 맞아? 모순. 괜찮아? 이것도 해봐야 돼요. 홀일 때도. 그렇죠? 그럼 a 제곱이 홀수면 똑같죠? 아, a는 당연히 홀수.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내가 보여준 그 증명은 은근 사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b 제곱이 홀수면 b도 홀수 이렇게.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는 짝수. 모순이잖아 지금. 괜찮겠어? 아, 그러니까 모순. 그러므로 얘가 참입니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지. 괜찮겠어? 정확하게는 요게 모순이므로 얘가 참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깝게 점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하나도 안 어려워. 여러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몇 번 해보시냐면 185번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185번. 얘는 배우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188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빈칸을 스스로 채워보겠어. 188번인데 그렇죠? 188번. 188번입니다. 188. (188번이랑) (190번)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8번과 90번, 88이랑 90번입니다. 그래서 그 188번은 2번인 것 같고 190번은 3번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빈칸으로 나오면 엄청 쉽습니다. 괜찮겠죠? 네. 넘겨가지고 그 뒤에도 다 빈칸이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숙제로 내드려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절대부등식. 지금 몇 시야? 쉬는 시간이야 벌써? 맞아요. 8시 4분이에요. 8시 4분이에요. 8시 4분이야? 네. 근데 왜 종 방금 쳤는데? 그 전에 쳤었어? 네. 이게 무아지경이야? 나 진짜 몰랐어. 정말요? 나 진짜 지금 한 40분 정도 돼. 왜냐면 종이 한 40분 정도 쉬고 그냥 이래잖아. 그래갖고 한 7, 40분인가 보다 했는데 8시 4분이라고? 저번 영상 보니까 키가 들어갔어요. 넘어가실 뻔하셨는데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죠? 성현이가 쌤 저희 안 쉬는데 아하. 아니야 성현아 우리는 쉴 거야 이랬었어요. 아 그때 근데 왜 안 신고 계속 했지? 뭐 있었나? 이유가 없었다고? 그래서 쌤이 야 종이 안 치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지 이러셨어요. 맞아 그건 맞았지. 합시다. 절대부등식만 잠깐만 설명드리고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등식 중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건 언제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완전제곱 형태가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맞춰보면 돼. 왜냐면 완전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완전제곱 형태가 된다면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괜찮겠어? 그래서 이걸 완전적으로 해주려면 이게 지금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으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써주는 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지금 사실 A에 대한 내림차순인 거야. 그치? 그리고 호윤아 지금 얘를 완전제곱 하려면 여기다가 몇 B제곱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해봤을 텐데 그 뒤에 몇 B제곱을 붙여줘야지 완전제곱 되는지 알아? 4분의 B제곱은 절반의 제곱인 거지. 절반의 제곱. 그래서 이 A의 개수 절반의 제곱은 4분의 B제곱. 이건 없던 애니까 사실 빼주시고 그리고 원래 거 B제곱 더해줘야지 이건 사라지니까 처음식과 똑같아지는 거.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 맞아? 그럼 당연히 어떤 거에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겠구나를 알 수 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5b제곱
야 이거 항상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어떤 걸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항상 성립이 보여주고 싶으면 이쪽을 완전제곱 형태로 맞춰보면 되겠다. 왜냐면 완전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a제곱, 이것도 a에 대한 내림차순을 보고 싶으면 4b의 a 이렇게 보는 거 맞지? 성경 여기 뒤에 얼마 붙여줘야겠어?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4b 제곱 억점 보니까 알려주시고, 그리고 원래 6b 제곱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가 완전제곱으로 a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괜찮습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절대값 들어있는 거.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는 이런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별이 원래 양수였으면 그냥 똑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고, 얘가 음수였으면 당연히 이제 얘는 양수면 음수가 성립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야. 괜찮겠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절대값 사라지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제곱하게 되면 얘를 제곱하니까 걔는 절대값이 사라져서 a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에 2배잖아요, 그렇죠? 얘랑 곱하면 이건 제곱은 아니거든. 이건 그냥 각각인 거지 제곱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절대값 날라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배의 절대값 a, b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이건 제곱하다 보니까 당연히 절대값 날라가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설마 잘리려나? 여기까지 아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 그치? 다 알고 있어, 성민아. 왜 저한테 보세요? 아까 너가 나랑 왜 굳이 표시를 안 하나요? 나는 안 나오죠? 네, 세우는. 손만 살짝. 손만 분양해도 되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쵸? 여기다 쓰는 거. 이게 항상 성립할까요? 라고 물어봤어. 이게 항상 성립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맞거든? 만약에 확인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싶으면 사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사실 기억하고 있는 게 안 나오는데 시험 때는 그래도 이 긴가민가 까먹었으면 대충 막 숫자 때려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절대값 날리기 장비를 제곱해보시면 그렇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9배의 절대값 a 플러스 b 제곱 얘는 제곱하면 이제 다 사라지니까 a 제곱 플러스 b a 플러스 b 제곱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 날려주시면 2로 날라갈 거니까 결국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b의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그 자기 자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야 돼. 이거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건데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물어본다는 건 이 부등식 있잖아. 마지막 결론에 나온 얘. 이 부등식이 언제 등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부등호를 언제 등호로 바꿀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결국 절대값 ab랑 ab가 똑같다라는 말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지. 왜냐면 얘가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양수니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말은 요 안에 있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는 요거에 대해 성립합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건 빈칸 채우기로 나오거든. 만약에 나온다면. 괜찮겠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완전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 이게 안 나올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안 나오는 시험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어. 뭐냐면 그 루트가 들어간 절대 부등식이거든.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왕이 있어, 왕. 어떻게 보면 절대 부등식 왕이 내가 봤을 때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혹시 휴가를 치는 그것이 안 나오고
안 하셨어? 안 하셨어. 오히려 좋아 그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거야. 오히려 좋은 거야. 코시브라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산술 기하평균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은근히 어렵게도 내십니다. 산술 기하평균 쪽에서. 되게 어려우려면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원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만 쉴게요. 이러다가 저번에도 그 보신 거구나. 그런 거구나. 산술 기하평균. 산술 기하평균은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두수가 있었을 때 이 두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는 거, 이게 산술 평균. 근데 이런 평균만 있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는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두수가 있을 때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 이걸 기하평균. 그럼 당연히 얘는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증명하는 것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왜 항상 성립하냐고 물어보면 까먹었어가 아니고, 그쵸? 당연히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네. 루트 없애기 양변 제곱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제곱해보시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여기는 ab겠지,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서 4를 곱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크거나 같다 4ab 이렇게. 괜찮지? 넘겨오시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 등호는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요 결론 있잖아, 그치? 요거의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걸 말해달라는 거야. 얘가 0이 되려면 결국 a 빼기 b가 0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똑같아.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술 기하평균은 요거긴 한데, 산술 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등호는 a하고 b가 똑같을 텐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보다는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어.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곱. 이렇게. 합은 크거나 같아 2루트. 자꾸 말로 하면 쉬워요. 합은 크거나 같아 2루트 곱.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곱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하고 b가 똑같을 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틀립니다. a하고 b가 똑같을 때가 아니고 이 더하기 기준 앞이랑 뒤가 똑같을 때, 여러분들. 그치?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곱. 그리고 등호는 플러스 기준 앞뒤 똑같을 때. 괜찮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언제 쓰시는지 아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 예외 하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합을 그렇죠. 산술평균 자체가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거든. 그러니까 애당초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 당연히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 더하기 b가 만약에 4야 했을 때 a, b의 최대값 뭐 이런 거 물어봤어. 그럼 보자마자 뭐야,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이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지 뭐. 무조건 이걸 식으로 쓰세요.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얘하고 얘의 곱. 이렇게. 그 다음 알고 있는 거 빼려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릴 건 알려주시고 제곱하셔갖고 이렇게 되니까 a, b의 최대값은 4겠다. 누군가 나에게 그때의 a 값, 그때의 b 값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 등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식에서 더하기를 찾아내서 얘랑 똑같을 때, 그러니까 a하고 b가 똑같을 때고,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때려 넣음으로써 a하고 b 값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갖다 때려 넣으면 이 b가 4고 b 값은 2네요. 그리고 a 값도 2겠다. 이렇게. 괜찮겠어? 그리고 추가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당연히 다 양수일 때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에서 꼭 양수라는 조건을 줘요. 괜찮겠지?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곱을 줘.
곱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 이제 코시슈가르트 빠졌어? 네. 여러분 이러다가 다 빠질 것 같아. 그치? 점점 하다가 다 없어지고 이제 절대부분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한 없어지고 2100년쯤 되면은 어. 그냥 사칙연산을 12년 내내 쪽에서 배우지 않을까. 오. 코시슈가르트. 근데 사실 코시슈가르트는 딱 내신용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도 올림푸스에 나오면은 네, 그럼 있을 것 같아요. 올림푸스 있나? 있을 것 같아. 올림푸스는 왠지 느낌이 근데 있으면은 또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있으면은 아마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알려는 주셔야지. 뭐 코시슈가르트 그거를. 그치 그거 문제 풀 때 아마 알려주시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추가인데 이러면서. 근데 교육 과정에 빠졌으면 EBS도 여기 없긴 하네. 그러면 없어요. 없는 걸로. 아무튼 문제 빠져. 곱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 물어봤을 때 이때도 산술평 기하성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AB가 AB가 만약에 9야. 그래서 나한테 이 A 더하기 3B의 최소값 이런 거 물어봤어. 듣자마자 곱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는 산술평 기하성균. 그래서 무조건 식으로 쓰셔야 돼요.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 6AB겠지. 괜찮겠어? 근데 얘가 지금 9기 때문에 그쵸? 얘는 2 루트 54 이런 식으로 해서 얘의 최소값은 2 루트 53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A하고 B 값을 물어본다면 언제 등호 성립편이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쓴 식에서 이 더하기를 잡아내서 이 앞뒤를 똑같을 때 그래서 2A랑 3B랑 똑같을 때 그래서 이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다시 때려 넣음으로써 A하고 B 값을 잡아내는 거고 당연히 A하고 B 값은 이제 양수함수 나오면 무조건 양수 잡아야 되잖아요. 괜찮겠지? 그 다음은 역수관계. 역수관계. 이게 근데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쓰거든. 이 산술평균 기하평 끝나면 이제 여러분 수원 수투할 때도 그쵸? 간혹가다 나와. 그쵸? 그래서 역수관계. 최대 최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이런 거지. 그러면 보자면 얘랑 얘랑 역수관계잖아, 그렇죠? 그렇지? 역수는 아니면 역수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술평 기하평 쓰면 되겠다. 그래서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 이런 식으로 해갖고 4구나 4 이렇게 괜찮겠어? 그때 x값 물어보면 얘랑 얘랑 똑같을 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x랑 x분의 4가 똑같을 때니까 x제곱이 한 거고 그러니까 x값은 풀만 있는데 당연히 양수거 잡아내셔야 돼요. 괜찮겠지? 근데 여기서 형태 맞추는 걸 조금 알고 계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x 더하기 2x로 할까? x 빼기 2분의 8 요거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지금 당장은 역수관계 안 돼요. 역수관계 아니라 얘는 2x 위에는 x 빼기 2분의 8이가 그게 역수관계야. 그렇죠? 역수관계를 맞출 때는 항상 분모 기준에서 맞추는 게 제일 나아요. 분모에 x 빼기 2가 있으니까 분자도 지금 이쪽에도 x 빼기 2를 만들어내면 되거든. 근데 선생님 여기 빼기니까 선생님 여기 빼기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빼기를 붙였을 때 2로 묶으면 x 빼기 1밖에 안 생기거든. 그치? 그럼 역수관계가 안 되는 거야. x 빼기 2를 만들려면 4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2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사실 빼기 4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식을 마음대로 바꾼 거거든. 그쵸. 그치? 그래서 원상복구 시킬 때 다시 4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잡아내서 전체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좀 예외인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왔었어. 이 예외가.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듣고 이제 잠깐 쉬시면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예외. 예. 예외가 뭐냐면 합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합을 주고 합의 최대 원래 합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는 나는 코시슈가르트 쓰라고 알려주거든. 코시슈가르트 원래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풀다 보면 합을 줘놓고 합의 최대치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 어떨 때 그러냐면 이럴 때 물어봐. 2x 플러스 3y가 6이야. 그래서 나한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대값이나 뭐 최소값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을 주고 합의 최대치수거든. 근데 뭘 눈치채야 되냐면 합을 주고 합의 최대치수긴 한데 얘 역수의 형태가 여기 있고 얘 역수 형태가 여기 있으면 이건 풀이범위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해서 푸셔야 돼요. 이 합과 합을 곱해서 푸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합과 합을 곱해서 요 식에 이제 최대나 치수를 먼저 잡는 거라고. 이걸 전개해 보시면 4 더하기 y분의 6x 괜찮죠? x분의 6y 더하기 9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최대치수를 먼저 구할 거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 숫자는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난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전체식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지금 얘는 역수관계가 맞거든. y분의 x, x분의 y니까. 그러니까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해하니? 그럼 얘의 최소값은 호이는 얼마겠어? 머릿속으로 썰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 써서도 돼요. 제 최소값은 얼마? 합은? 까먹었어요. 합은? 네.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와 얘의 곱. 곱해보시면 그쵸? 이 곱하시면 약분되고 약분해보시면 그쵸? 이 36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12니까 성현아 전체식의 최소값은 얼마인지 알아? 25. 괜찮아? 보통 학생들은 정답을 또 25라고 써. 아니지 얘들아. 얘랑 곱한 거의 최소값이 25잖아. 우리는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곱한 식의 최소값을 구해낸 거라고. 원생이 얘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미 숫자 6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의 최소값이 6분의 25겠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게 끝이에요. 내용 자체가. 합을 주고 곱의 최대치수, 곱을 주고 합의 최대치수, 역수관계 이런 형태 맞춰주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가 이건데 그렇죠? 합을 줘놓고 합의 최대치수 물어보면 원래는 코시슈바레스를 써야 되는데 합을 주고 합의 최대치수 물어보는 상황에서 얘의 역수가 이쪽에 있고 얘의 역수가 이쪽에 있으면 곱해야 돼. 이 두 식을 곱해. 그래서 그거의 최소값을 먼저 잡아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알았어? 네. 이따 아마 시험에 나온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잠깐만 쉬셨다가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던데요. 네, 합시다 우선. 56쪽이에요. 교재 56쪽이고 그 뭐 194번 이런 거야. 뭐 그렇죠? 증명하는 건데 그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를 좀 잘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지금 그 194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성립함을 보여주세요가 문제고 당연히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이걸 넘겨갖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갖고 왜냐면 완전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으로 하려면 내주차순으로 잘 보려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a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얘는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원래 식으로. 그래야 여기 사라지면 처음 식이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가 완전 제곱식으로 a-2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 b 제곱이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등호는 그 마지막 나온 얘의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려면 후에나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아니? A랑 2분의 B가 같을 때 뭐라고? A랑 2분의 B가 같을 때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제곱 두 개 더해도 0이 되려면 이거밖에 없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그럼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쟤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네. 그럼 결국 뭔지 알아? A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 말은 뭐야? 정리하는 거. 써보면 알걸? 쟤도 0이고 얘도 0이다 해서 이제 식 정리해 보시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네. A도 0, B도 0. 그렇죠. A도 0이고 B도 0이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등은 언제 성립하는지 물어보면 A와 B가 둘 다 0일 때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저는 195번하고 뒤에 거는 여러분 하나 시켜볼게요. 이런 건 사실 그 여러분 기출에 안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죠. 아마도 안 나올 거고 산술기야 이런 거는 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해보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문제고 당연히 보여주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제곱해서 풀면 됩니다. 제곱하면 다 사라지니까. 이 제곱해 보시면 앞에 거 제곱하니까 절대값 사라지고 곱하면서 이제 제곱은 아니다 보니까 절대값 살아난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그래서 날릴 거 날려주시고 요거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언제 성립하는 식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잘 말해줘야 돼. 항상 빈칸치우기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 그 마지막 나온 얘가 부등호가 등호로 바뀔 때 이게 같아졌다라는 말은 결국 뭐가 의미해요? A, B는 응? A, B는 응. 0보다 크거나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는 말. 그러니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 그런 말. 그래서 등호는 요구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네. 넘겨갖고 여러분들 몇 번 해보시냐면 그 196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 한번 해보세요. 너 다 맞았다고 해서 틀렸다고 했어? 맞았던 그 다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요거거든. 요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절대값을 없애기 되는데 제곱입니다. 네. 그러면 얘 제곱해 보시면 앞에 거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 절대값 AB겠죠, 이거는. 그렇죠? 더하기 B 제곱. 요거는 이제 제곱하다 보니까 다 사라져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날릴 거 날려주시고. 마이너스 2 날릴 건데 마이너스 2 날리면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이면 항상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괜찮겠어? 네. 근데 너 지금 하나 지금 너가 틀렸다고 한 게 지금 두 개잖아요, 그렇죠? 뭐랑 뭐죠? 나라. 나라. 네. 나를 봐보시면 나를 봐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거 나갔다 2a 더하기 2b 빼기 2. 어떻게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선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완전 제곱식을 해보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랑 짝꿍은 얘니까 짝꿍끼리 좀 같이 써줄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괜찮지? 네. 얘는 b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맞아? 네. 뭐 하는지 알아? 완전 제곱 하려면 그쵸? 개수 절반의 부호 아니 절반의 제곱이다 보니까 완전 제곱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 그쵸? 이걸 다시 없애기 위해서 빼기를 붙여줘야 돼 이렇게. 저는 그냥 응. 이 뒤에 플러스 2 있잖아요. 그냥 걔를 1, 1로 나눠도 되지 당연히. 그냥 걔를 1, 1로 나눠도 되지 이렇게. 이 5, 2를 1, 1로 나눠도 되는데 그러면 왜 틀렸다고 했어? 그렇게 되면 맞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물어보는 건데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고 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정답을 이제 5번 하셔야 돼요. 5번. 괜찮겠습니까? 이제 그 58쪽에 있는 거기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매년 나오고 있어. 98, 99, 100번 가보시면 다 나왔고 심지어 2018년에는 이렇게 두 개나 나왔어. 아마도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159번은 뭔데 14점. 그러네. 199가 뭔데 14점이냐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점수 몇 점? 14점. 이거 14점 하나만 이거 한 틀리면 바로 틀려도 86점 시작이야. 아. 너무 심하네. 소소형이야. 그 198번 1번은 한번 여러분들 해볼래? 198번에 1번. 그냥 전개하셔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198번에 1번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금방 할 것 같아서 빼진 않을게. 됐어? 네.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 해보시면 2 더하기 b분의 4a 그쵸? 더하기 4a분의 b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잡아내면 전체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이제 이게 역수거든 b분의 a, a분의 b 역수다 보니까 당연히 코시주바르츠를 쓰는 거예요. 코시주바르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거예요.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하고 얘의 곱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얘가 1이다 보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네. 그럼 정답은 얼마겠어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2고 네. 전체식의 최소값은 얼마? 2분의 2분의 9면 정답은 2분의 9일 거고 2번은 지금 가보시면 최소값을 가질 때 A하고 B의 관계식을 말해달라잖아. 최소값을 가졌다라는 말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등호는 그냥 A하고 B가 똑같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어디서 썼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 썼잖아 여기서 여기 쓴 거 아니야? 네. 여기 썼잖아 그치? 이걸 딱 해놓고 이 더하기 기준에서 이 앞뒤로 똑같을 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B분의 4A와 4A분의 B가 똑같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보시면 결국 16A 제곱은 B 제곱이고 결국 B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4A인데 산술기하평균은 어차피 양수일수만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식으로 말할 거면 B는 4A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에 199번 해볼게요 14점짜리 문제입니다 무려 숨이 막히네.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그냥 그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199번을 지금 학생들이 아마도 많이들 못 풀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6이고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딱 내려갔고 요 넓이가 S1, 요 넓이가 S2 했을 때 S1 더하기 S2 넓이의 최소값. 근데 난 이런 걸 너무 많이 말했어 얘들아. 지금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모르더라도 무조건 S1 더하기 S2 최소값을 물어봐? 그럼 난 얘를 식으로 표현해야지. S1 더하기 S2가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S1 더하기 S2를 표현하려면 그래프에서는 좌표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좌표를 잡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괜찮겠어? 그럼 이 좌표를 잡기 위해서 난 이 식을 먼저 구할 겁니다. 이 식. 이 식이 있어야지 좌표를 구하거든.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지나는 점만 알려주고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을 거야. 그럼 호이나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 얘는 y는? Y는 mx m에 x 마이너스 그렇지 x 플러스 5 플러스 6이 가야 돼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마이너스 5,6을 지나는 직선식이야. 그래서 y는 mx 플러스 5m 플러스 6 이렇게. 괜찮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데 표현할 수 있어. 학생들은 이게 문자다 보니까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해. 표현해야 되거든. 여기는 y를 표니까 5m 더하기 6. 그쵸? 여기는 x 절편이니까 이상해도 무조건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 여기는 y 값이 0일 때니까 y 자리 0을 때려 넣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 값을 잡아내니까 다 넘겨갖고 마이너스 5m 빼기 6이 mx. 난 x 값을 찾는 거니까 그쵸? m으로 다 나눠보시면 x는 마이너스 5 빼기 n분의 6이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 빼기 n분의 6.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왜 끝났냐면 이제 우리는 S1하고 S2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으로 S1에 해당되는 넓이는 효윤이가 좀 해줄래요?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성현이가 S2의 넓이 좀 설명 좀 해줄래? 여기 좌표를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걸릴 게 없는데 사실. 구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말해보세요. n분의 마이너스 18 n분의 마이너스 18. 근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이돈에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로 잡았어요? n분의 마이너스 6이요. n분의 마이너스 1은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6도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빼기 오고 네. 이 길이 자체는 큰 거에 작은 걸 빼야 돼. 그래야 길이가 나와요. 네. 여기서 이걸 빼면 당연히 n분의 6이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이걸 뺐기 때문에 당연히 n분의 6이 길이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괜찮겠어? 성현이는 S2가 어떻게 표현해? 2분의 25. 2분의 25? 네. 숫자야 그냥? n이 없다고? 2분의 25. 이렇게. 괜찮겠어? 그럼 끝났지 뭘. S1 더하기 S2는 당연히 n분의 18 더하기 2분의 25m. 요거의 최소값이니까 보자마자 얘는 n분의고 얘는 m이니까 역수관계 당연히 산술기하평균 괜찮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랑 곱. 그쵸? 곱해 보시면 잘 모르겠으면 저도 그냥 쓰세요. 실수로 괜찮습니다. 틀리는 것보다 낫죠. 알릴 건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9 곱하기 25니까 3 곱하기 15. 3의 제곱이면 5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이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는 15로 나갈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3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0이 정답이겠지. 괜찮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30이에요. 소연이 괜찮겠어?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이거 식으로 자꾸 표현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넘겨갖고 그 201번은 좀 진짜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8점이잖아, 8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상 증명하고 이거 하면 거의 한 20점이네 이거. 20점? 너무 슬프네. 어? 뭐 슬퍼? 좋아해야지. 틀리면 확. 아, 틀리면? 아, 틀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배웠으면 맞춰야지. 야, 선생님 배웠으면 맞출 수 있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알겠습니다. 201번 이런 거는 이거는 근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그때 간혹가다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도 그냥 내시는 것 같아. 거의 이거 숫자도 안 바꾼 것 같은 느낌? 숫자는 바꾸셨나?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아니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지금 과도하게. 너무 과일. 아니 이거 너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지금 8이고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30도고 그리고 갑자기 여기 P가 잡혀있고 여기서 수선 딱 내려가 있고 여기서 수선 딱 내려가 있고 이렇게 그냥 그린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그래놓고 알파벳은 A, B, C, M, N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그 친절하게 1번을 줬네 얘들아 근데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들 있잖아 1번, 2번 이거 괜히 주는 거 아니야 1번 다 1번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그 약간 눈치껏 만약에 1번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2번을 뭔가 풀어야 되나 보다를 눈치를 채야 돼 그냥 정말 바보들처럼 삼각형 넓이 구하래 삼각형 넓이 구하고 2번 딱 해서 이건 뭐지?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야지 1번 삼각형 넓이 이건 좀 쉬워 사실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이 삼각형 넓이는 얘들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면 이 끈 아니야? 밑변의 길이 지금 6이잖아 그럼 높이는 이게 높이 아니야? 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면 되지 이 길이 왜 못 구하겠어? 특수각인데? 얼마겠어 성형? 60, 90, 그렇지 4 그치?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 6 높이 4 2분의 1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12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원래 모의고사에는 2번을 바로 냈었거든 2번을 봐보시면 PM분의 AC 더하기 PM분의 BC 요거의 최소값 요게 문제야 해보죠 하겠습니다 해볼게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딱 연결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삼각형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 넓이 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나와야 돼 넓이를 어떻게 쓰는 걸 유추하냐면 사실 1번을 줬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치? 넓이를 위해서 풀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이 전체 요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딱 선을 그려갖고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를 하면 12가 돼야 되는 거다 보이나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 얼마인지는 못 구하거든 근데 표현할 수는 있어요 문제를 쓰든 뭘 하든 아무튼 표현이 가능합니다 넓이요. 3pm 이렇게 표현되기 3pm 그러니까 3pm 성경은 좀 이쪽 삼각형 넓이는
4pm. 요게 지금 12야. 괜찮지?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의 최소값, 즉 pn분의 ac니까 ac 길이 8이겠죠 이렇게. 더하기 pn분의 bc 길이는 6이겠지 이렇게.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요거의 최소값. 그럼 보자마자 뭐야? 합을 주고 합의 최대 최소. 그러면 얘가 역수 형태가 여기 있고 역수 형태 여기 있으니까 곱해서 풀어야겠다. 괜찮겠습니까? 곱해야지 22개를 곱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나는 먼저 요 식의 곱한 요 식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낼 거예요. 요거의 최소값. 괜찮습니까? 전개해 보시면 24 플러스 pn분의 18 더하기 pn분의 여기 pn이 빠졌네. 이렇게 보시면 pn분의 32 pn 이렇게 더하기 24 이렇게. 괜찮지? 어차피 이 숫자는 바꿀 수 없는 숫자들.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서 전체 식의 최소값을 먼저 잡아낼 겁니다. 이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역수 관계죠. pn분의 pn, pn분의 pn. 그러니까 산술 기하평균. 그래서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하고 얘 곱하면 18 곱하기 32거든. 18 곱하기 32는 얼마지? 뭐에 제곱일까? 2a 곱하기 3의 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겠지 뭐. 24인가 봐. 24.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 그냥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들.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24로 나갈 것 같고 여기 2를 곱했으니까 요 식의 최소값은 48. 그럼 후연아 전체 식의 최소값은 얼마인지 알아? 얘의 최소값이 24. 네. 여기 2 곱했으니까 48. 네. 그럼 전체 식의 최소값은? 60. 네? 아니 96. 96. 또 정답을 96 쓰면 안 돼. 우리가 찾은 건 이 곱한 얘네의 최소값이 96이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얘의 최소값만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12다 보니까 당연히 얘의 최소값은 8이겠지. 정답을 8으로 이렇게 적어내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예외되는 상황을 또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8점을 얻었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됐어? 네. 됐죠. 여러분들은 하나 시켜볼게요. 그 몇 번 해보시냐면 204번 해보세요. 204번. 3번. 되실려나? 그렇게 3번. 네. 203번 하겠습니다. 203번도 지금 요거의 최소값 구해주가 문제고 이걸 물론 정리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좋아요. B 더하기 C를 내가 잠깐만 별로 잡아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 A 더하기 별. 얘는 A분의 1 더하기 별분의 1 이렇게. 요거의 최소값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정비해보시면 당연히 1 더하기 별분의 A 더하기 A분의 별 더하기 1. 괜찮죠? 어차피 얘의 최소값만 잡아내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옆에는 다 똑같아. 지금 그 205번 같은 것도 지금 형태 맞춰서 푸는 문제인데 205번하고 여러분 208번 시킬 거거든. 208번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가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208번은 205번을 먼저 할게요. x가 2보다 클 때 4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2분의 4가 m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는 m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항상 m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의 최소값을 잡아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난 요 식의 최소값을 잡을 거고, 지금 당장은 후유나 역수관계가 안 되거든. 역수관계 안 되잖아. 여기 x 빼기인데 여기는 지금 사람 묶으면 x 빼기 1이니까 형태 맞추려면 당연히 여기다 얼마 빼줘야겠어? 4를 빼줘야지, 그치? 그래야지 4x 빼기 8이니까 4를 묶었을 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얘 다시 없애려고 플러스 4 해줘야지 이제 처음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얘 또 했으면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로 묶이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어차피 숫자 3을 못 바꾸니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마지막 4 더한 게 정답일 거고. 저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 써야죠. 네.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얼마?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야. 얼마? 4요. 그렇죠? 요거는 4고부터 맞죠? 네. 맞잖아, 그렇지? 네. 얘랑 얘랑 곱하면 16이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4로 나갈 거고 2를 곱하면 이건 8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러니까 전체식의 최소값은 12. 그러니까 n값은 12겠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지. 괜찮겠습니까? 이해했어? 네. 그리고 만약에 언제 분모가 성립하는지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x값 이런 거 물어보잖아. 맞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치? 이상한 식만 안 돼. 여러분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기서 쓰는 요건 보시면 돼. 요것만. 딴 거 안 봐도 돼요. 여기에서 이 더하기 기준 얘랑 똑같을 때. 괜찮겠어? 그러니까 4의 x-2와 x 빼기 2분의 4가 똑같을 때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x-2의 제곱이 1일 때니까 이제 x값을 잡아낼 수 있어. 저 범위에 들어가는 거 잡아내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은 208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8이네요. 208.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도 약간 그게 좀 뭔가 내 노력의 선물을 드리죠. 내가 키워낸. 근데 뭐 좋은 데를 가든 못 가든 상관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같이 열심히 했으면 됐지. 더 뿌듯합니다. 이게. 하죠. 210번인데 210번 거기서 209번 x 쳐야 돼. 이거는 꼬시수가치기 때문에 209번 x 치시고 지금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여기 문제거든요. 요거 좀 신기하게 풀어요. 요거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물론 고등학교 때 저는 당연히 다 정리해봤습니다. 왜냐? 나는 그런 어려운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막 정리하면 되지 뭐 약간 그런 바보 같은 마인드야 사실. 근데 이 문제 원래 제대로 된 풀이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싹 다 곱하면 전체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을 써보시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식으로는 얘하고 얘 곱이다 보니까 C분의 A.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이거예요. 이 식의 최소값은 2 루트 얘하고 얘하고 A분의 B예요. 이 식의 최소값은 2 루트 B분의 C예요. 이렇게.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는 얘니까 이 세 개를 곱한 게 정답.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하시면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8이고요. 네. 루트끼리 곱하면 이제 이걸 싹 다 곱하게 되니까 결국 얼마인지 아세요?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 얼마? 1. 그러니까 정답은 8이겠지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정답은 8이에요. 괜찮죠? 네. 그 다음 옆으로 오셔갖고 이제 그 약간 도형이랑 섞여서 나오는 게 당연히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시험 때는. 거기서는 몇 번을 쓰는 게 좋을까? 거기서 이제 216번부터는 다 X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다 포지티브가 제고까지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나 올림포스 하실 때 다루신다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다루시면 굳이 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200,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215번을 못했었는데 지금 왠지 지금 보니까 214번도 못할 것 같긴 해서 고민이네요, 그렇죠? 214번 먼저 하겠습니다. 214번. 근데 214번 같은 거는 푸는 게 맨날 똑같아. 나는 이제 질렸어요. 아니 요 삼각형의 넓이 맞죠?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맞죠?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좌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끝난다니까. 괜찮아, 그렇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여기는 얼마겠어?
2 플러스가 나왔지. 이 식이 지금 얘인데 이 식이 지금 얘인데 얘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y 영로서 x값 구하는 거지. a고 저기는 여기는 b. 그럼 결국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ab겠다. 맞죠? 네. 요거에 지금 최소값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관계식 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 관계식은 어떻게 잡아낼 거냐면 아까 너가 한 거야, 호윤아. 지금 이 직선에 지금 요점을 지나고 있다 보니까 2,3을 때려 넣는 거지. 그럼 결국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1이다. 요걸 줘놓고 2분의 ab의 최소값 이걸 물어보네요. 맞죠? 그럼 당연히 합을 주고 곱의 최대 최소다 보니까 당연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하고 얘의 곱 a b분의 6이겠죠. 그 다음 알고 있는 거 때려 넣으시면 돼요. 얘는 1이잖아. 2로 나누시면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루트 날리려고 양면 제곱하시면 4분의 1 되면서 루트 사라지고. 되셨습니까? 네. 크로스로 곱하시는 거 알죠? 네. 여기 크로스로 곱하시면 a, b가 24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네. 이게 지금 막 부등식인데 막 곱해 상관없는 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본적으로 양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막 곱해도 부등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막 곱한 거고. 그래서 AB가 2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우린 2분의 AB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정답은 12겠지 뭐 이렇게. 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위에 문제 해보세요. 그 위에 문제도 그냥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문제거든. 그 위에 무슨 그 뭐더라? 뭐 울타리 뭐 이런 거잖아. 한번 해보세요. 가로의 길이 모르니까 뭐 x, 뭐 y 이렇게 잡아갖고 관계식 하나 구해내더라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거든. 214번, 213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3번. 네.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문제에서 그 100m 끈 이용해서 이런 뭐 울타리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일 때의 둘레, 넓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잡아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괜찮죠? 당연히 아무튼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갖고 그거의 최대를 구할 거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x로 잡아내시면, 그렇죠? 지금 이제 호민아 너가 말한 대로 요 길이는 y로 잡아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8x 더하기 5y가 10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네.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4x인가? 4xy? 네.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4xy의 최대를 구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 그럼 당연히 합을 주고 곱의 최대 최소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당연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하고 얘의 곱 요거거든 요거. 괜찮겠어? 그러니까 너가 사실 지금 쓴 것도 사실 잘못 쓰긴 했네. 아닌가? 아무튼 문제에서는 사실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아니에요.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뭐니가 아니고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둘레는 얼마니 이거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언제가 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이 식에서 얘랑 얘가 똑같을 때, 즉 8x랑 5y가 똑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여기다 때려 넣는다라고 했지 이렇게. 그럼 결국 5y가 8x니까 얘가 지금 8x. 그럼 결국 16x가 100 뭐 이런 식 아니겠어 이렇게? 네. 괜찮겠어? 그러니까 x값은 아마도 나올 것 같고, 그치? x값 나오면 다시 넣으셔갖고 y값도 잡아내갖고 이 둘레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됐죠? 저는 이제 215번을 한번 해보죠. 215번은 지금 뭐 그림은 저렇게 그려져 있고 식도 다 줬습니다. 그래놓고 AB의 중점의 좌표를 C라고 할 때 AB의 중점이 표현이 안 됐으니까 난 표시를 하죠. AB의 중점, AB의 중점, 얘의 중점, 가운데는 얘를 C라고 했을 때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H래요. 여기가 H인가 봐. 그랬을 때 CH 길이의 최소값, 당연히 난 CH 길이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CHD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좌표들을 잡아내야 돼. 이런 좌표가 있어야만 CHD가 표현이 되거든. 근데 우선 B점의 좌표는 꼭지점이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A,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 같고,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을래, 성현아? 요점이? 요점 A점. 둘이 그치 연립해야지. 연립 괜찮습니까? 당연히 요점은 빨간색과 흰색이 만나는 점이니까 얘랑 같다라고 해서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 x 날릴게. 원래 문자 날리면 안 되는데 x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요점의 x좌표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값은 2a 플러스 a분의 1. 믿을 수 없지만 요점의 x좌표값은 2a 플러스 a분의 1, y좌표값은 뭐 이런 데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보다 여기가 낫잖아요, 그렇죠? 갖다 넣어보시면 2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후에는 이제 넌 시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면 얘하고의 중점이기 때문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괜찮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니까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얘랑 더해서 나누기니까 해줄까? 뭐 이런 거지 사실. 네. 괜찮습니까? 콤마 얘랑 더해서 나누기니까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네. 그럼 그리고 CH 길이는 호윤아, CH 길이는 네. 얼마겠어? 2분의 그치? 적어지죠. 요거. 아, 그러니까 2분의 3a 플러스 a분의 1 요거의 최소값 물어보니까 네. 당연히 요거의 최소값 구해서 전체식의 최소값 찾으면 끝. 괜찮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됐죠? 다음 풀어도 되지? 한번 집에서 다시 해봐도 돼. 이런 과정은 맨날 똑같기 때문에 좌표 잡고 우리가 부어정을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풀어나가면 맨날 똑같기 때문에 넘겨갖고 이제 레벨업. 근데 왠지 소리가 지금 뭔가 몇 시야? 50분? 오케이. 네. 65쪽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역시 끝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해볼게요. 222번 같은 거. 222번을 가보시면 222번은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x가 요거이다가 참이래요. 그 말은 여기에 속하는 어떤 애는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쏙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 그려갖고 얘는 a 빼기 3 2a 플러스 3까지. 이 범위 자체가 뭐 이런 데 있어도 돼요. 그냥 겹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질 바에는 후이나 뭐 하겠어? 여기 있을 때 이거 언제 다 해? 그렇죠? 여기 살짝 겹칠 때, 완전 다 들어갈 때, 여기 있을 때 이걸 언제 다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지 안 겹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서 범위를 뒤집으면 정답. 그래서 안 겹치려면 얘가 이렇게 있던가 또는 이렇게 있던가. 왜 또는지 알겠지? 그치? 요거나 요거니까 또는이지 당연히. 그럼 이렇게 가려면 2하고 a 빼기 4를 봤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거기나 등호 붙일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지금 안 겹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고 있어요. 네. 등호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못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가 6보다 크다. 여기서는 2a 더하기 3이 빼기 3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 넘기시고 등호 당연히 이건 붙여도 상관없긴 하겠다. 그렇지? 네. 왜냐면 얘가 빼기 3이든 어차피 겹쳐지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샥 해보시면 2a 빼기 6 그러니까 a는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겠습니까? 이거 또는 이거가 안 겹치게 하는 범위. 맞지? 그럼 우리는 이제 겹쳐지게 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뒤집으면 끝이겠지 뭘. 그래서 얘 뒤집으면 6 바뀌고 a 그리고 a 바뀌고 빼기 3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a의 범위 구하셔갖고 그 안에 있는 이제 a 값들의 합 뭐 이런 거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건 이해했어? 괜찮겠어? 네. 됐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한번 223번 한번 풀어볼래? 223번은 이제 P가 의미하는 게 뭔지, Q가 의미하는 게 뭔지, R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 갖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됐어? 네. 근데 이게 223번 사실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은 223번, 224번, 225번 같은 그런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완전 하찮은 그런 것들은 시험 때도 잘 안 나와. 그리고 225번 사실 여러분 올림포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P는 이쪽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갈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보이나? 여기서 A, B 둘 다 0. A, B 둘 다 0이다 이렇게. Q는 성현이가 할까? 그렇죠. A하고 B가 똑같다 이거죠? 네. 이건 A하고 B가 똑같다고. R은 아마 후윤이는 기억하려나? 이거 저번 시간에 사실 수업 시간에 잠깐 해놓긴 했었는데 뭐냐면 지금 얘랑 똑같다라는 건 이 B가 없어지거나 A가 없어지면 똑같아질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치? 둘중 하나가 근데 둘 중 하나가 0이다.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이제 B가 0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네. 그럼 이제 기억. T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정방향 역방향 따지면 되니까 이거. 정방향은 참, 역방향은 거짓. 그러니까 맞는 표현. 니은, 나 P는 나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물론 나 P 해갖고 쟤 부정하고 나 R에서 얘 부정하고 해도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 있을 때는 얘 대우를 해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이 역방향이 참이라는지 이 역방향이 지금 참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not R이면 not P니 요게 참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괜찮겠어? 그럼 당연히 얘의 대응 명제를 쓰면 P가 R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얘면 요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보이나? 네. 선생님의 생각은 어때? P면 R이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는 0이다. 근데 둘 다 0이면 이거의 의미는 아니죠. 이거 A만 0만 돼도 돼. B는 막 이상한 숫자. 얘는 B만 0이 돼도 돼. A는 이상한 숫자. 그리고 둘 다 0이 돼도 돼.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가 0이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아요, 사실. 근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봐봐. A하고 B가 0이면 여기 넣어보기만 해도 알아. 0, 0, 0, 0이 성립하거든. 괜찮겠지? 항상 성립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맞는 표현. 근데 이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둘 다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역방향이 참이니까 난 R이면 나 P다가 지금 참인지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P가 R인지 여기 참인지 물어보는 거구나. 해서 푸시면 됩니다. 괜찮죠? 니은 맞고 디귿은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충분. Q이고 R이라는 건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거든. 그쵸? 얘하고 얘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성현아 뭔지 알아? 전 없다고 했거든요. 얘하고 얘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A하고 B가 똑같으면서 A는 0이거나 B가 0이다. A가 0, B가 0. 그치? A가 0, B가 0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필요충분 조건 맞아요.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정답은 5번이고 이런 거 어려워. 사실 이런 거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딱 들어가 갑시다. 224번을 봐보세요.
224번만 하고 뭐야 거기서 그 옆에를 보시면 그 66쪽에 229번 안 해도 되거든요. 호시비바스여서 안 해도 되고 그 뒤에까지는 이제 하실 수 있어서 뒤에까지는 숙제일 것 같고 올림푸스도 숙제거든. 네. 이번에 여러분 못 해오신 부분 프린트로 줄까 아니면 책에다 풀래? 책에다? 넌 프린트? 아니 책에다? 책임.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224번을 혼자 해보시고 아마도 틀릴 거거든. 아니 엄청 헷갈릴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정답은 그래도 찾을 수도 있어 어쩌면. 왜냐면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뭐 이렇게 뭐 하나 확신하는 거 같고 그걸로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아무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지금 해보시고 그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기억 해볼까? 네. 해볼게요. 그렇죠. 네. 이건 사실 그 정답을 찾는 것보다 그렇죠. 정확하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뭐 진짜 시험 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A 교집합 B가 A면 요거를 만족하니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방향 3이죠. 네. 그렇죠? 옆방향은 참이. 3이겠지 이거? 괜찮죠? 이건 사실 이건 필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니은 요거 이거 은근히 집합 갖고 이제 명제 물어보면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일 때 요거를 만족하니?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외인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틀린 거잖아, 그렇죠? 해보시면 호인이 생각은 어때? 요거면 요거 저는 그거 필충이라고 하겠는데. 필충? 정방향도 맞고 옆방향도 맞다? 네. 그러니까 합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으면 A는 B에 있거나 아니면 C에 있다? 네. 그럼 이런 건 어때? B하고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 안에는 A가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 A가 B에 있거나 아, 또는 C에 있거나는 필충. 하진 않아요. 그렇죠? 걸쳐 있으니까 어딘가 하나에 속해 있는 건 아니야. 괜찮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틀렸어. 그렇죠? 역방향은 맞지. 왜냐면 B가 그러니까 B 안에 A가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A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당연히 합집합 안에 무조건 A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역방은 당연히 디귿. 어차피 리을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리을은 하실 거 같고 제가 디귿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해보죠. 그러면 내가 정방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게 왜 거짓이냐면 이거 사실 그 거리 의미하는 거거든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 같은 거잖아. 사실 A하고 C 사이의 거리. 뭐가 큰지 모를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어서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A 빼기 B의 거리보다 A 빼기 C의 거리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맞아. 근데 알잖아. 우리는 안 되는 게 혹시 있나를 자꾸 생각해야지. 그렇지? 하나만 된다고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C가 여기 있고 B가 만약에 여기 있어. 아니면 C가 만약에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A, B 사이의 길이보다 A, C 사이의 길이가 당연히 더 커요. 맞지? 근데 순서로 봤을 때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거든. 네.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역방향은 당연히 참이죠. A, B, C 요 순서면 당연히 쪽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방향 틀리면 역방향 당연히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정답을 니은 디귿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을 니은 디귿 이렇게 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그 이제 숙제로 올림푸스나 이제 그 뒤에까지 풀다 보면 아마 어려운 명제들 좀 나올 텐데 숙제로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날은 다시 12시고 그리고 아마 끝나기 한 30분, 40분 전에 꼭 들어가 볼 겁니다. 아셨죠? 고생이 많으셨고 내일 학교 잘 가요.